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다시 소폭 반등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아직도 목이 마르실 겁니다. 주춤주춤한 행보에 언제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나,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은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에 가장 약한 달이라고 부르는 9월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9월 징크스를 경계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흔들리는 이유, 분명히 여기에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엔비디아 다음은 바로 나야 라고 외치면서 브로드컴까지 가세합니다. AI 매출이 63%를 급증하면서 엔비디아를 향한 견제구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왜일까요?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시장은 왜 불안해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영상에서 바로 잡아드릴 내용, 9월 약세론과 엔비디아를 연결해보면 단순히 숫자 게임을 넘어서는 투자 심리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영상 브로드컴의 위협부터 흔들리는 증시 9월의 방향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 모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여러분들 엄청난 소식을 보셨었나요? 이 놀라운 실적을 낸 브로드컴의 3분기 매출 무려 159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당 순이익까지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브로드컴이 낸 실적, 엔비디아를 가히 견제할 만한 샛별의 등장이 아닌가라며 시장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부분이 실적 견인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나 급증을 하면서 실적을 이끌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다는 뜻은 장 마감 외에도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이 앞으로 AI 칩 시장에 엔비디아를 가히 위협할 만한 신흥 강자로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은가 평가를 하면서 급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은 다시 또 견제구가 들어오는 것보다 다시 시장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결국 잔파동에 지나지 않는 흐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흐름을 큰 축에서 한번 비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는요, 인공지능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렇게 떠올리듯이 AI 개발에 필요한 부품칩, AI 떠올리면 엔비디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가히 압도적인 엔비디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위협하는 자리는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전략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기성복 같은 AI 작업에 쓸 수 있는 대량 칩을 판매를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이번에 칭찬을 받는 이유는 마치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장 옷을 특수 제작해주는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틈이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쟁력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생태계를 파고 들어오면 엔비디아한테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여기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AI 센터 복잡한 구조 안에서 브로드컴이 할 수 있는 역할, 맞춤형 고객 접근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다, 통합 솔루션으로 시장을 파고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있죠.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이유, 이 철옹성 같은 이 엔비디아를 흔들기 힘든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 기술 속도,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AI 칩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앞서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한두 단계 평가가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새로 발표한 블랙엘 같은 경우도 월등히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면서 핵심 무기들이, 시그니처 무기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치열한 경쟁이 오더라도 이 강력한 생태계를 먼저 포섭한 사람들은 이거를 뚫기가 힘들다라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성장 속도와 경쟁 구도 재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기에는 아직까지 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경쟁 요소는 한번 제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거, 이 9월 엔비디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 자, 어제도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170 부근선 하단 지지선을 터치를 해주고 61선 이평선 위에서 계속 상위해주는, 소폭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답답해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자극적인 요소,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 이 부근이 충격 여파도 충분히 흡수를 해주면서 나머지 뭐 최근에 있었던 알리바바, 브로드컴의 경쟁자들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170 선에서 계속 횡보해주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아직까지 $170 선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9월은 흔들리는 증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9월 증시 속에서 엔비디아가 이 정도 버텨줬다는 것은 저는 나름의 선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의 저평가 구간이지 않은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주춤하면서 엔비디아까지 주춤을 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증시 약세론 분명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증시 약세론? 뭐 이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가히 우리 엔비디아를 건들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9월 증시 약세론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9월의 약세론, 이거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조리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스킵 없이 꼭 끝까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하단 지지선을 공고히 하면서 버텨주고 있죠. 그런데 9월은 미국 항소법원에서 IEEPA,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법원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불확성 시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계절성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보통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좀 안 됐죠. 1932년 이후에 통계상으로 항상 9월은 S&P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자, 이게 왜 낮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9월은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장이 왜 흔들렸을까? 미국 법원이 트럼프 시절에 도입됐던 국제비상경제법권, 이걸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죠. 그러면 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야, 이거 불확실성 증가시킬 것 같아, 이러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9월에 정설이 한 번 더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번 올해 9월은 증시에 한 번 파동을 준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의 통계상까지 더해지면서 9월에 유독 성적이 안 좋았는데 마치 트라우마처럼, 징크스처럼 이것들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9월 자체는 투자자들이 긴장하니까 내가 이 징크스가 있으면 9월 달에 약간 좀 주춤주춤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자, 바로 그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엔비디아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의 증시까지 약세론까지 더해지면서 이것들을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악재들이 계속 오는데 하단을 받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반대로 굉장히 단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요 구간, 어쩌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위협적이고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까 아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에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들을 기회로 삼으면 이것들은 앞으로 있을 날들을 기약을 해봤을 때 어때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9월은 연말의 랠리를 위한 이 숨고르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정확하게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짜 이거는 기대에 불과한 건지 정말 예상대로 이것들이 시장의 잠깐의 위축 이후에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지금 기준에서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경기 둔화의 우려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일단 좋죠. 9월에 FOMC 발표 전까지는 심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흔들리고 있으나 그래도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무게 비중을 싣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낙관론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관론에 접어들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시장, 특히나 미국 시총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장대항봉을 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금 희망해볼 수 있는 그림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면 비관론보다는 약간 낙관론에 비중을 두면서 우리는 지금 시장 방향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9월, 5월이죠. 근데 9월 초인데요. 9월 전반에는 조금 다소 투자 심리가 축소가 되면서 악재가 있을 걸 대비하면 사람들이 약간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후반에 살펴보면서 시장이 조금 더 풀릴 것 같다, 잘 풀릴 것 같다 하면서 그때부터 비중을 확대를 하죠. 저는 이 코스를 따르는 게 좋지 않는가, 그리고 시장도 이런 코스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버블, 큰 틀에서 AI 버블은 아직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그 충격 흡수를 선반영을 다 했다,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반전 9월 초반에 이 악재를 대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이것들을 계속 하방을 받치다 보면 9월 후반부터는 비중 확대가 일어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낙관론까지 더해지면서 이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큰 틀에서 9월 증시는 전통적으로 약세다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달이죠. 근데 9월만 지나고 다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나 조금만 잘 버텨보자, 그때 나 총알 장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계속 무조건적인 비관론만 계속된다면 시장은 계속 얼어붙을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 쉬었다가 그때 준비할래, 이거는 정반대의 양상이죠. 저는 그 후자라고 보는데 왜? 자, 이 통계적으로 10월과 12월은 다행히도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9월만 잘 버티면 10월부터는 하반기는 그래도 연말 랠리를 준비하면서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심리들이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것들로 보이니까 저는 엔비디아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상반기에는 9월 초반에는 허리띠를 졸라맸다가 하반부에는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추세가 지금 깨졌습니까? 안 깨졌죠? 자, 주봉상 캔들을 봤을 때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을 뚫어내고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이후에 자, 가벼운 조정 한번 나와준 것이다. 월봉상 캔들로 봤을 때도 어떻다? 자, 여러분들 월봉상 캔들입니다.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월봉상 캔들. 자,
상승 이후에 조정, 다시 상승 이후에 조정, 맞고 떨어지고 상승 이후에 조정하는데 이 중심 라인을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중심 라인을 맞고 떨어지면 계속 하락을 하는데 계속 여기서 계속 팽팽하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힘겨루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나 진짜 도저히 여기 밑으로는 양보 못해 라면서 시장에 반응이 나와준 겁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뭐다? 투자 심리가 충분히 악재들을 흡수하는 시점이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만 좀 잘 버텨주고 단기 조정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시즌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딱 여기서 또 맞고 다시 지지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잘 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역사적인 패턴은 늘 그래왔다. 9월의 약세와 연말 시즌 효과를 기대하면서 잠시의 숨고르기 이후에 반등을 보여줬으며 경기 둔화와 금리에 대한 기대가 단기 변동성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저는 장기 테마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RSI도 마찬가지고요. 보조 지표들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지금 긍정적인 소식, 단순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보조 지표들이 약간의 단기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일 수 있죠. 단기적으로 170달러 선이 단기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보조 지표까지 위로 방향을 보여주면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거는 보조 지표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8월 고점 때 과열 심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눈치 보기 심리를 작전을 돌아가면서 상승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소 재미없다고 하는 이 구간을 위기를 기회로 작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월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하반기 남은 랠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구간들 기회로 충분히 잘 작용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전에 브로드컴이 등장하고 알리바바가 등장을 하고 늘 상승할 때는 경쟁자들이 들어왔었고 엔비디아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위기인가 본질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횡보의 구간이 단순히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지 내부적인 요인인지,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이 기업의 가치 정확하게 보는 눈이 중요하고요. 그런 눈 제가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마구마구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